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능 및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일단은 각자 좀 풀어본 다음에 정답을 고민해본 다음에 영상을 들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걸 듣고 나서 풀면 머릿속에 답이 다 있어서 좀 도움이 덜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번부터 74번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풀었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이제 해설 강의를 하는 거야. 알겠죠? 해볼게요. 1번부터. 그림은 태평양 주변에서 최근 1만 년 이내에 분출한 적이 있는 화산의 분포다. 뭘 물어보냐면은 판의 경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지. 첫 번째 물어볼 건 뭐냐면은 판의 경계. 판의 경계를 아느냐를 물어볼 거고, 자, 두 번째에서 판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마그마의 종류가 어떻게 되냐. 판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마그마의 종류는 어떤 게 있냐. 이런 걸 물어볼 거예요. 알겠죠? 우리 수업 시간에 다 배운 내용이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3점짜리라도 겁먹지 말고 덤벼듭시다. 봅시다. 지역 AB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A지역을 보니까 태평양판이 이렇게 있죠. 태평양판은 어떻게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뭐 요렇게 여기는 필리핀판이고요. 요렇게 있을 거예요. 나즈카판 있고요. 여기 포커스판 있을 거예요. 요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요런 식으로.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들어가고 있는 서비평 경계야. 서비평 경계. A는 수렴형 경계 중에서도 서비평 경계라고. 됐죠? 그 다음에 B지역은 뭐냐면은 딱 보니까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열점이죠. 열점.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하와이가 있어요. 하와이일 거예요. 하와이. 열점입니다. 그 다음 C지역을 보니까 여기 나즈카판인데 나즈카판이 남아메리카판 밑으로 들어가고 있는 무슨 형 경계? 서비평 경계일 거예요. 됐죠? 잠깐만. 이렇게 판들이 있는데 한번 따져봅시다. 기억번 B의 화산은 판의 발산형 경계에 위치한다. B의 화산은 판의 발산형 경계가 아니라 판 내부의 열점입니다. X. 니은번 화산에서 분출된 용암의 SiO2 평균 함량은 B가 C보다 낮다라고 했는데 SiO2는 자 어떻게 됐어요? SiO2의 함량에 따라서 52%, 63%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용암이나 마그마의 SiO2 평균 함량은 B에서는 열점에서는 무슨 암질 마그마 나와요? 열점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나온다라고 배웠죠. 배웠어요. 프린트 8쪽에 있을 거예요. 프린트 8쪽에 있을 거예요. 열점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비평 경계, 지금 C지역 비교하죠. C지역에서는 서비평 경계이기 때문에 현무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가 모두 나온다라고 했는데 얘들아 여기 봐봐. 여기 지역. 다른 색으로 할게. 여기 지역. 여기가 어디냐면은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여기가 안데스 산맥이에요. 안데스 산맥이야. 안데스 산맥. 안데스 산맥은 이름이 왜 안데스 산맥이라고? 안데사이트가 많아서 했지. 안데사이트가 뭐라고? 안산암이라고. 안산암은 무슨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지는 거야? 안산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가 식어서 안산암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안산암의 SiO2 함량은 52%와 63% 사이고 현무암질은 52% 이하니까 화산에서 분출된 용암의 SiO2 평균 함량은 B는 52% 이하인 거고요. C는 52%와 63% 사이인 거죠. 그래서 더 낫다 하니까 맞는 얘기. 됐죠? 답은 기억 아니고 니은이니까 답은 2번일 텐데 디귿까지 보고 갑시다. 해구에서 섭입하는 판의 지각 나이는 A가 C보다 적다라고 했는데 A의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태평양판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은 해령부터 출발해야 되거든. 태평양 해령이라 그래서 태평양 해령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에 있어. 여기. 여기에서부터 출발한 거야. 그러면 이만큼이 지난 겁니다. 나이가. 그리고 C지역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요만큼 간 거예요. 그러면 A지각이 훨씬 더 A지역의 A지역의 판의 나이가 훨씬 오래되겠죠? 그 답은 2번. 간단합니다. 넘어가서 2번. 그림은 해령 부분의 판 경계다. 판의 이동 방향은 어떻게 될까? 요렇게 될 거예요. 맞아? 맞아요? 그래서 해령에서는 뭐 V자형 열곡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 있지, 얘들아. 어딨어? 요 부분이 뭐예요, 지금? 요 부분이 뭐다? 변환 단층이다. 변환 단층에서는 뭐가 보인다?
천발 지진 보인다. 그 다음에 화산활동 있다 없다? 없다. 요런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런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아, 여기서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네. 한번 봅시다. A와 B 지각은 같은 시기에 생성되었다. 아니죠? 봐봐. 해령에서부터 자, 이 변환단층은 잠깐 살려놓고요. 해령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졌냐야. 우리 이런 거 기억나요? 그래프? 내가 이런 거 하나 그려줬었는데. 자, 해령을 축으로 멀어질수록 지각의 나이와 또 뭐가 증가해요? 지각의 나이와 퇴적물의 두께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해령을 기준으로 지각의 나이와 해양 퇴적물의 두께가 증가한다. 이런 거 했었죠. 그러면은 A지역은 해령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진 거고요. B지역은 해령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진 거지. 그러면은 B는 A보다 나이가 더 많을 것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A와 B의 지각은 같은 시기에 생성되지 않았을 거예요. B의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해령에서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퇴적물의 두께는 B가 D보다 두껍다. 맞죠? B가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C와 D의 이동 방향은 같다. 봐요. C의 이동 방향은 이쪽이고요. D의 이동 방향은 이쪽이에요. 반대네. X. 답은 2번. 넘어가서 3번. 그림 가는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해양 지각의 나이와 해령으로부터의 거리의 관계. 이거. 해령으로부터, 여기가 해령이에요. 여기가 기준이야. 해령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나이가 점점 증가한다. 그런데 태평양은 이렇게 증가하고요. 대서양은 이렇게 증가한대. 요거의 의미를 좀 파악해볼까? 요거의 의미를 좀 파악해야 돼요. 일단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 사실 태평양판은 대서양판보다 이동 속도가 빨라야 느려요. 이거 수업 시간 했었는데 태평양판은 대서양에 있는 대서양 중앙해령에서 멀어지는 판보다 어떻게 돼요? 속도가 훨씬 빠르지. 대서양 중앙에서 벌어지는 그 판들의 이동 속도는 되게 뭐라 그러지? 느려요. 연 한 2cm에서 3cm? 근데 태평양판은 한 8cm 정도 움직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같은 거리를 갔어도 이렇게 하자. 세로축으로 자르자. 해양 지각의 나이가 같은데 대서양은 해령으로부터 요만큼밖에 못 갔고 태평양은 해령으로부터 요만큼 갔다는 거죠. 그래서 태평양판의 이동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는 거지. 그게 기억이에요. 해양저의 확장 속도는 태평양이 대서양보다 빠르다. 이게 맞는 보기겠지. 가를 가지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걸로 풀어도 되는데 일단은 그래프가 주어지면은 그 그래프를 해석해야 돼요. 이 그래프를 해석해서 푸는 게 맞는 방법입니다. 니은만 봅시다.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을수록 해양저의 침강 속도가 빠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나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나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자. 자, 봐봐. 해양 지각의 나이는 자 X축을 기준으로 해양 지각의 나이는 왼쪽에 있으면 젊은 애들, 오른쪽에 있으면은 나이가 많은 애들이야. 그런데 해양저의 침강 속도라고 한다면은 해령 정상으로부터 얼마나 들어갔냐야. 해령 정상으로부터 얼마나 밑으로 가라앉았냐. 그게 해양저의 침강 속도입니다. 그러면은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은 애들은 해양 정상으로부터 이만큼 가라앉는다고 쳤을 때 2천만 년을 기준으로 지금 여기 20이라는 숫자가 여기 20에 100만 년이니까 2천만 년이지. 2천만 년 나이가 2천만 년 정도 흐른 애들은 요만큼 지금 선생님 표시한 요만큼 정도 침강한다고. 그런데 나이가 많은 애들 있지. 나이가 많은 애들. 자, 똑같이 2천만 년이 흘렀는데 이 나이가 많은 애들은 이만큼밖에 가라앉지 않는다고요. 차이 알겠어요? 그래서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해양저의 침강 속도, 아래로 가라앉는 속도는 느린 거예요. 느린 거. 요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문제.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는 자료를 주어주고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 걸 많이 연습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해양저의 침강 속도는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거의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거 나를 보면 알 수 있잖아. 지금 태평양판은 하얀색 동그라미, 태평양은 하얀색 동그라미, 대서양은 깜장색 동그라미인데 해양저의 침강 속도는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거의 같은 걸 볼 수 있죠? 거의 같은 걸 볼 수 있다. 답은 4번 하면 됩니다. 다음 문제. 그림 가는 고생대 말의 빙하 흔적이다. 현재의 수륙분포에 나타낸 것이다. 나는 고생대 말의 수륙분포다. 판계야. 알겠죠?
고생대 말 가는 현재. 현재의 빙하의 흔적들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현재 저위도에 위치한 인도 대륙에서 빙하의 흔적이 보인다. 왜? 고생대 말에 인도 지역이 남극 주변에 있었다라는 거지. 보기 봅시다. 고생대 말에 빙하가 적도까지 분포. 아니죠. 고생대 말에 남극 주변에 빙하가 있었다. 여기 지역에 있었던 인도 대륙. 남극 주변에 빙하가 있었던 이 남극 남극 근처에 뭐가 있었다? 인도 대륙이 있었다라는 거지.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 같은 종류의 화석이 발견될 수 있죠? 맞아요. 뭐야? 메소사우루스 그리고 글로소프테리스 이런 것들. 왜? 땅이 하나였기 때문에. 디귿번 대서양 심해저에서 성캄브리아 시대의 퇴적층이 발견되지 않는다. 대서양 심해저에서 성캄브리아 시대의 퇴적층이 발견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대서양이 만들어진 시기가 중생대 이후예요. 맞지? 중생대 이후. 그러니까 그 언제지? 중생대 초부터 대서양이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바다가 생겼잖아요. 대서양은 중생대 때 만들어진 바다야. 그렇기 때문에 선캄브리아 시대의 퇴적층이 발견될 수 없습니다. 맞는 얘기. 답은 4번. 5번. 그림은 동태평양 어느 해저에서 측정한 해양지각의 연령 분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해령이 어떻게 돼 있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요렇게 선생님이 지금 녹색으로 표시한 게 뭐야? 변환 단층이겠지. 맞아요? 지금 판의 이동 방향이 이렇게 하늘색으로 할게. 요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벌어지고 있는 발산형 경계입니다. 코코스판이에요. 코코스판과 뭐야? 태평양판. 이 벌어지고 있는데 A의 해양지각은 B 방향으로 이동한다. 틀렸죠? B와 C에서는 천발지진 발생한다. 맞죠? B도 발산형 경계에서는 천발지진만 발생, 화산활동 있다 라는 거고요. C 지역은 보존형 경계, 천발지진은 있고 화산활동 없다. 구별해 놓으랬어요. C는 판이 생성되는 경계가 아니고요. 판이 보존되는 경계다 라는 거죠. 쉬운 문제였어요. 6번. 그림은 태평양 주변에서 현무암이 분포하는 지역과 안산암이 분포하는 지역의 경계선 및 화산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은 현무암이 분포하는 지역과 안산암이 분포하는 지역의 경계선을 지금 실선으로 표시한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 이 안에 있는 이 선 안쪽에 있는 이 태평양판 플러스 여기 나즈카판 플러스 코코스판은 무슨 함일까? 당연히 현무암이지. 해양판이잖아요. 해양판은 현무암이라고. 그 다음에 이 주변은 다 뭐라고? 지금 이 주변은 뭐라고? 안산암이 분포하는 지역이다 라는 거지. 안산암, 여기 안산암 있겠지. 여기도 이쪽도 다 안산암이 있을 거예요. 봅시다. 이 경계선은 대체로 해구의 위치와 일치한다. 왜? 판이 섭입하는 섭입형 경계이기 때문이지. 이 경계선은 멘틀 대류의 상승부 아니고요. 하강부겠지. 섭입형 경계라고. 태평양 주변의 화산은 주로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뭐예요? 지금 안산암으로 이루어져 있죠? 안산암. 대부분 현무암이 아니라 안산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답은 1번. 아우 쉬워요. 수능 문제도 뭐 껌이죠. 갑시다. 그림 가와나는 서로 다른 두 해령 부근의 고지작이 분포다. 어우 이거 문제 좋아요. ABC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 고지자기가 얘들아 우리는 지금까지 고지자기가 해령을 축으로 위아래 방향만 있는 줄 알았어. 이렇게 위아래 방향만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나를 보니까 해령을 축으로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그러면 하얀색에선 요렇게 있겠지. 무슨 얘기야?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을 봐봐. 지금 정자극기가 회색입니다. 정자극기가 회색이에요. 그러면 정자극기일 때 고지자기의 방향이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 이쪽 방향이 무슨 쪽이다? 북쪽이라고. 맞지? 나도 마찬가지로 여기 정자극기에서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 이쪽 방향이 무슨 쪽이다? 북쪽이다라는 거예요. 자북을 가리키잖아요.
잡을 가리킨다고 문제가 겁나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4자가 이렇게 된 거예요. 4자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역이 다른 거예요. 지역이 다른 거야. 그럼 봅시다. 뭐야? 봅시다. A는 B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맞니? 대칭을 잘 봐봐. 지금 가에서 얘와 얘가 같은 식이고요. 얘와 얘가 같은 식이고요. 얘와 얘가 같은 식이고요. 그 다음에 얘와 얘가 같은 식이에요. 맞지? 1, 2, 3, 4 순으로 생겼을 거야. 1, 2, 3, 4. 그래서 A가 B보다 먼저 생성된 거예요. A가 B보다 먼저 생성된 거. 맞습니다. B는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잘 봐봐. 이쪽 방향으로 지금 이동하거든? 그럼 이쪽 방향이 지금 어느 쪽이게?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어느 쪽이게? 동쪽이에요. 동쪽. 여기가 서잖아. 남이고요. 그래서 B는 서쪽 방향으로 이동해. 잠깐만. 선생님 틀렸다. 선생님 틀렸다. 미안하다. 거꾸로 보니까. 미안하다. 여기가 동쪽, 여기가 서쪽이겠지? 그치? 그래서 B는 서쪽 방향으로 이동한 게 맞습니다. 그 다음 C는 생성 당시 남반구에 위치하였다. 봐봐. C는 생성 당시에 뭘 봐야 돼? 자, 어디에 위치했는지는 뭘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복각을 보면 알 수 있죠. 복각이 마이너스란 얘기야. 복각이 마이너스란 얘기는 뭐예요? 만들어질 당시에 어디에 있었다? 복각이 마이너스면은 남반구에 있었다.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리고 C 지역의 이동 방향 이렇게 물어보면은 C는 어느 쪽 방향으로 이동하냐? 북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5번 정답. 8번 그림 가는 대서양 중앙 해령 부분의 고지자기 분포의 일부다. 나는 고지자기 줄무늬가 형성되는 과정이다. 해령에서는 현무암질 지각이 생성된다. 맞죠? 아이슬란드는 발산형 연계에 위치한다. 맞습니다. 여기가 해령 축을 지나가는 나라 아이슬란드입니다. 아이슬란드 발산형 연계에 위치하는 거 맞고요. 해령에서는 해양 지각 생성 당시에 지구 자기장 방향이 기록된다. 맞죠? 정자극기와 역자극기가 해령 그 해양 지각에 정자극기와 역자극기가 표시된다는 거예요. 왜? 마그마가 올라오는 곳이니까. 마그마가 올라와서 자화되는데 그 당시에 생성 당시에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자화된다라고 배웠잖아. 답은 5번. 9번 그림은 서로 다른 두 해양 지각에서 해령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고지자기 분포다. 연령이 같은 지점을 연결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해양 지각 A와 해양 지각 B가 있는데 누가 속도가 빠른 애야? 같은 나이가 연결된 선이 이거래. 해양 지각 B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양 지각 A는 천천히 확장하고 있고 해양 지각 B는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는 거지. 왜? 같은 나이인데 훨씬 더 멀리 가잖아. 해령이 여기예요. 해령이 여긴데 같은 나이인데 훨씬 더 멀리 간 해양 지각 B가 판의 확장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겠지. 됐어요? 그 다음에 정자극기가 까만색이고요. 역자극기가 하얀색이라는 거. 고지자기의 역전 주기는 일정하지 않죠? 지금 까만색과 하얀색의 비율을 보는데 비율이 아니라 이렇게 넓이 이거 폭을 봐봐. 일정하니? 일정하지 않다고요. 다음 800만 년 전에 지구 자기장 방향은 현재와 같다. 800만 년 전 요때지 무슨 색이야? 정자극기지. 깜장색 정자극기는 현재와 방향이 당연히 같겠지. 깜장색이잖아. 정자극기. 그 다음 해양 지각의 이동 속도는 A가 B보다 빠르다. 아니죠? B가 더 빠르다는 거야. 별로 어렵지 않았네. 10번 그림은 현재 해양 지각에 기록된 고지자기 분포가 형성되는 과정이다. 점선은 생성 시기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것이다. 여기서 봐봐. 여기서는 하얀색이 정자극기야. 까만색이 역자극기야. 이렇게 문제마다 다르다고요. 기억해야 돼. 정자극기는 현재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시기. 그거를 정자극기. 그다음 역자극기는 현재 자기장 방향과 다른 시기. 그게 역자극기. 고지자기 분포를 통해 해저가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였죠. A지점 해양 지각의 절대 연령은 300만 년보다 크다.
비율을 보자. 300만 년 전. 봐봐. 얘가 얘네요. 그 다음에 이 흰색이 얘고 얘네요. 깜장색 여기. 지금 보여요? 이건 그냥 자료 해석인데 여기 부분이 이 부분이 A네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지금 A라고. A 지점은 300만 년 전에 이미 있었죠. 300만 년 전에 이미 있었죠. 그치? 그러면은 300만 년보다 나이가 더 많다는 얘기죠. 맞지? 왜냐면 이 안쪽에도 지금 여기 이 안쪽에도 지금 해양 지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A는 300만 년 전에도 이미 존재를 했기 때문에 나이가 300만 년보다 더 크다. 이 기간 동안 해령을 기준으로 왼쪽 판의 평균 이동 속도는 오른쪽 판보다 작다. 봐봐. 지금 오른쪽과 왼쪽이 좀 다르네. 그렇지. 이것도 아주 좋은 문제예요. 지금 해령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속도가 다를 수 있어. 해령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벌어지는 건 맞는데 속도가 다른 경우도 있다고요. 봐봐. 이거를 보면은 알 수 있지. 여기 두 번째 깜장색 요 부분. 맞아요? 이 역자극기 부분을 봐봐봐. 그러면은 지금 이 왼쪽에 있는 판은 오른쪽에 있는 판보다 훨씬 더 빨리 움직였다는 걸 알 수 있어. 왜? 더 멀리 갔잖아. 더 멀리 갔잖아.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왼쪽 판의 평균 이동 속도가 오른쪽 판의 평균 이동 속도보다 크다라고 해야 맞는 거죠. 아우 좋은 문제예요. 답은 기억 니은 3번. 11번 그림은 해령 ABC 부근의 고지자기 분포 자료를 통해서 구한 해양 지각의 나이를 해령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해령 ABC가 있는데요. 기억번 150만 년 전의 지구자기장은 정자극기다. 150만 년 전 어딨어? 150만 년 이때지. 150만 년 전 이때예요. 이때에 흰색에 걸쳤으니까 흰색이 역자극기인 거 보이죠? 자료 해석입니다. 그냥 읽으면 돼요. 니은번 봅시다. 평균 해저 확장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C 부근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선을 하나 그려보면 끝나요. 선을 요렇게 하나 그려봐봐. 다시 요렇게 하나 그려봅시다. 그러면은 나이가 같아. A 부근, B 부근, C 부근의 해양지각의 나이가 같은데 해령으로부터의 거리가 C가 겁나 멀죠. A는 겁나 짧죠. 그럼 무슨 소리야? 나이가 같은데 C는 이만큼까지 도망갔다는 거고 A는 요만큼까지밖에 도망 못 갔다고. 그러면은 C의 확장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고. 해령 C로부터 거리가 B인 지점은 잠깐 지우고 갈게요. 해령 C로부터 거리가 B인 지점은 여기 A인 지점보다 해양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울 것이다. 당연하지. 거리가 멀수록 나이가 많다는 거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해양 퇴적물이 많이 쌓였다라는 거죠. 뻔한 얘기. 4번. 12번 그림은 어느 해령 부근의 고지자기 분포와 세 지점 ABC의 위치다. 해령을 기준으로 해령 여기 있습니다. 해령 그 다음에 여기는 보존형 경계겠죠? 변환단층. 그래서 요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A 지점의 지각이 생성될 당시에 지구 자기장 방향은 현재와 같았다. 정자극기냐? 맞아요. 그 다음 지각의 나이는 B가 A보다 많을 수가 없죠. 지금 B는 여기니까 한 이쯤에 위치한 게 B의 나이와 같을 거예요. A가 훨씬 더 나이가 많습니다. B에 위치한 판과 C에 위치한 판의 이동 방향은 서로 반대죠? 1번. 오늘 몇 번까지 할 거냐면은 이번 시간에 25번까지는 해야 돼. 25번, 그 다음에 50번, 그 다음에 74번 이렇게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13번 그림은 남대서양 중앙해령과 대서양 중앙해령이에요. 동태평양 해령의 주변 해양 지각에서 측정한 4천만 년 동안의 고지자기 줄무늬다. 일단 우리는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평양 해령에서 벌어지는 속도가 빨라요. 태평양 해령에서 벌어지는 속도가 빨라요. 태평양 해령에서 벌어지는 속도가 빠르다고요. 그걸 우리는 알고 있어. 여기 나와 있네. 여기 남대서양은 지금 거리가 연령이 여기가 3천만 년인데 거리 요만큼밖에 못 갔고요. 잠깐만. 어디가 0이야? 기준이. 여기가 0이네. 여기가 0이네요. 여기가 0이에요. 여기가 해령입니다. 이렇게 거꾸로. 여기가 해령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거리축이 남대서양의 거리축이 요거고요. 동태평양의 거리축이 이거라는 거 두 개가 따로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봅시다. 이 기간에는 정자극기와 역자극기가 반복되어 나타났니? 정자극기와 역자극기가 4천만 년 동안 반복되어 나타났니? 반복됐지. 반복되긴 반복됐잖아. 일정하진 않지만. 응? 반복됐지. 그 다음에 1000만 년 전 지구 자기장 방향은 현재와 반대였니? 1000만 년 전. 1000만 년 전 찾자. 여기에요. 1000만 년 전. 지금 정자극기가 깜장색이고 역자극기가 하얀색입니다. 1000만 년 전 언제예요? 이거 되게 애매하네. 1000만 년 전 이때인데? 잠깐만. 1000만 년 전. 1000만 년 전이면은 지금 점선과 점선 사이에 있죠. 이 점선 자세히 봐봐 얘들아. 이거 그림을 되게 자세히 봐야 돼. 자, 여기 1000만 년 전이야. 1000만 년 전은 요 점선과 요 점선 사이에 있죠. 그러면은 1000만 년 전은 이 검정색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이 검정색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검정색 지금 뭐야? 정자극기죠. 그러면은 1000만 년 전 지구 자기장의 방향은 현재와 같아야죠. 깜장색이 정자극기니까. 해저의 확장 속도는 남대서양보다 동태평양에서 빨랐다. 이거는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어떻게 확인을 해? 이걸 보면 되지. 연령이 한 1000만 년 정도 갔다고 치자. 1000만 년 갔으니까 남대서양은 얼마큼 가니? 1000만 년 가니까 한 요만큼 갔겠지. 요만큼 한 200km 갔고요. 동태평양은 1000만 년이 흐르니까 얼마큼 갔어요? 한 400km 갔네. 맞아요? 더 멀리 가볼까? 자, 여기가 이제 한 이쯤 갔다고 쳐보자. 여기 같은 시기니까 한 2200만 년 2200만 년 정도의 연령을 갖고 있는 해양지가를 보니까 남대서양은 거리를 400km 갔고요. 동태평양은 거리가 얼마큼 갔어요? 요만큼? 700km 정도 갔다고. 그러니까 동태평양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거지. 동태평양 해령에서 벌어지는 판의 속도가 더 빠르다. 그렇게 확인을 하면 됩니다. 답은 3번, 14번. 문제가 엄청 많네요. 이거 고지자기 역전. 많이 연습을 해봅시다. A, B, C 해양에서 해령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자기 역전 여부를 해양 지각의 연령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기억번,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연령이 증가하는 건 맞습니다. 이거는 그래프를 보지도 않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00만 년 전에 지구 자기장 방향은 현재와 같았다. 500만 년 전을 찾자. 500만 년, 요때죠. 500만 년 요때죠. 다 보니까 어디에 걸려요? 흰색에 걸리죠. 흰색은 지금 역전기죠. 역전기. 그러면은 지구 자기장 방향은 현재와 반대라는 거고요. 그 다음 해양지각의 확장 속도를 봅시다. 해양지각의 확장 속도는 자, 같은 나이를 딱 그어놓고요. 한 250만 년 정도의 그 해양지각을 잘라보니까 C 해양에서는 해령으로부터의 거리가 이만큼이고요. A는 해령으로부터의 거리가 요만큼이라고요. 그러면은 C 해양에서 겁나 빠르게 해양판이 확장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됐어요? 답은 4번. 15번. 그림 가는 잔류자기를 이용해서 과거의 지자기 북극을 찾는 방법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나는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측정한 지자기 북극의 겉보기 이동 경로다. 지금 나를 보니까 그 같은 시기 5억 년 전, 4억 년 전, 3억 년 전, 2억 년 전, 1억 년 전에 고지자기가 가리키는 지자기 북극이 2개야. 그런데 지자기 북극이 2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봐봐. 유럽이 점선이죠. 점선. 유럽이 어디냐면 유럽이 여기입니다. 유럽이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가리키는 지자기 북극이 요렇게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자, 이 땅덩어리를 살짝 여기로 이렇게 돌리는 거야. 맞아? 이렇게 돌리면은 지금 여기에 나타난 여기 이 유럽 지역에서 가리키는 이 지자기 북극이 옛날 과거 지자기 북극이 어떻게 돼요? 요 선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돌아가겠지. 맞아요? 지금 대륙을 이렇게 돌렸으니까 당연히 얘도 이렇게 돌아가야 되지. 그래서 돌리면 어떻게 된다? 정확하게 이 2개의 선이 딱 겹칠 것이다. 이 선으로 딱 겹칠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얘가 원래 여기 붙어 있었는데 요렇게 돌아갔다고. 그래서 지금 옛날 고지자기 북극을 보니까 원래는 여기에 겹쳐져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해석하는 게 가구. 응?
그래서 지자기 북극을 하나로 합쳐줘야 된다고. 같은 시기에 하나의 대륙에서 형성된 잔류자기의 방향은 한 점에서 수렴되죠. 한 점에서 수렴돼요. 그 다음에 가에서 A와 B 대륙 사이에서는 가에서 A와 B 대륙 사이에는 습곡산맥이 형성된다. 이게 무슨 말이지? A와 B 대륙 사이에는 습곡산맥이 형성된다. 아니지. 왜냐면은 과거에는 하나였다가 현재는 쪼개져 있대. 그치? 과거에는 하나였다가 현재는 쪼개져 있대. 그럼 이 사이에 습곡산맥이 만들어지냐?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이런 거지. 이 이전에 이 두 대륙이 서로 부딪히면서 산맥을 형성했으면은 습곡산맥이 있어야 돼. 그런데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대륙이 있었는데 하나의 대륙이 두 대륙으로 쪼개졌다. 요 사실만 보여주고 있잖아. 그러면 습곡산맥이 만들어질 순 없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나에서 3.5억 년 전, 3억 5천만 년 전 지자기 북극은 하나였다. 언제 시기든 지자기 북극은 하나였습니다. 답은 3번. 16번. 그림 가는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하와이 열도의 위치다. 그 다음에 절대 연령도 나타냈고요. 나는 판해운동과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지금 가는 어디야? A지. 여기 열점이라고. 이 그림 반드시 기억하랬어. 그 다음에 여기 발산형 경계. 그 다음에 지금 여기 C지역은 서비평 경계에서 마그마가 올라와서 화산 분출하는 거죠. 열점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 발산형 경계 해령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 서비평 경계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가 모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요거까지 기억합시다. 하와이 열도가 속한 판의 이동 방향은 대체로 북서방향이다. 북서방향 어느 쪽? 자, 이쪽 방향으로 대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이동하다가 현재는 이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이 판의 이동 방향은 자 여기 북쪽 맞고요. 여기 동쪽 자꾸 동서를 헷갈리네. 미안하다. 여기 서쪽 맞죠? 대체적으로 지금 북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맞는 얘기. 그 다음에 나에서 A와 C는 모두 안산암질 용암이 분출한다. 아니죠. A에서는 현무암질 용암만 분출합니다. 하와이 열도는 나의 B와 같은 곳이 아니라 A와 같은 곳입니다. A와 같은 곳. 답은 1번. 17번. 이거 아까와 비슷한 문제인데요. 그림 가는 북아메리카와 유라시아 대륙에서 측정한 고지작이다. 여기 유라시아 대륙이 있는데 이 유라시아 대륙이 요거라고 요거와 딱 맞는 거라고. 이 유라시아 대륙이 가리키는 고지작이 북극이 요거라고. 그러면 이 유라시아 대륙이 자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선이 딱 하나로 겹쳐져야 돼. 그게 이거라고요. 됐지? 이런 거지. 옛날에 이렇게 대륙들은 하나로 붙어 있었다고. 그런데 유라시아 대륙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고지자기 북극이 가리키는 옛날의 지자기 북극이 조금 위치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에는 두 개의 자기 북극이 존재한 게 아니라고요.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발견되는 습곡 산맥이 유라시아 대륙에 연속적으로 분포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얘기죠. 왜냐면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그거 배웠잖아요. 베게너가 주장한 대륙이동설에서 대륙이동설의 증거에서 유라시아 대륙과 북아메리카 대륙이 이게 하나로 합쳐지면서 여기에 습곡 산맥이 만들어졌잖아. 습곡 산맥이 만들어지고 현재와 같은 모습을 띌 때 지금 이 지역과 어디야? 요 지역과 요 지역에서 비슷한 지질 구조가 보인다라고 얘기했었죠. 응? 왜? 옛날에는 이 대륙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와 나를 통해서 대륙이 이동했음을 알 수 있죠. 답은 4번. 18번. 하와이 열도다. 열점은 하와이 섬의 하부에 위치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드웨이 섬이 형성된 이후 태평양판의 평균 이동 속도는 10cm다. 그거 뭐야?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죠. 요거 갖고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2700만 년이네요. 2700만 년. 그 다음에 거리는 7200km네요. 잘 약분해봐요. 10cm 나옵니다. 엠페러 해상군이 형성되는 동안 태평양판의 이동 방향은 현재와 같지 않죠. 현재는 이렇게 이동하고 있고요. 옛날에는 이쪽 방향으로 이동했다고. 다르다. 답은 3번. 19번. 이거 중요하죠. 그림 가는 지하의 온도 분포와 암석의 용융 곡선이다. 나는 마그마의 생성 장소 X와 Y를 나타낸 것이다. 보니까 여기 열점이네. 여기 해령이네. 해령 발산형 경계네.
자, 해령 발산형 경계와 열점에서 분출하는 마그마는 현무암질 마그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20km 깊이에서 암석의 용융 온도는 물을 포함하지 않은 현무암이 물을 포함한 화강암보다 높다. 이거는 그냥 그래프 해석인데 봐봐요. 20km 어디야? 여기야. 20km 깊이에서 물을 포함하지 않은 현무암의 용융 온도는 요만큼이고요. 물을 포함한 화강암의 용융 온도는 요만큼입니다. 그냥 그래프 보고 읽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을 포함하지 않은 현무암은 물을 포함한 화강암보다 용융 온도가 높다. 그냥 그래프 읽는 거라고. 이건 그냥 국어 문제. X에서는 A, B와 같은 과정으로 마그마가 생성된다. 틀렸죠? X에서는 어떻게 돼요? 요렇게 올라가야죠. A 다시 이렇게. 지하 깊은 곳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압력 감소로 인하여 현무암의 용융 곡선과 만나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긴다. Y에서는 열점에서는 화강암질 마그마 아니고요. 현무암질 마그마라고요. 답은 1번. 문제가 계속 너무 쉽습니다. 그림 가는 깊이에 따른 지하의 온도 분포다. 암석의 용융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나는 해령 부근의 단면이다. 자, 해령 부근에서는 지금 B겠지? 요거 알면 될 거야. 물을 포함한 화강암은 압력이 커질수록 용융점이 높아진다. 이거 봐봐요. 자, 물을 포함한 화강암의 용융선은 요렇게 변하지. 그러면은 압력이 커질수록 이라는 말은 깊이가 깊어질수록 같은 말이에요. 깊이가 깊어질수록 용융점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 요거를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자료에서. 현무암질 마그마는 화강암질 마그마보다 높은 온도에서 생성된다. 맞죠? 온도가 높아야 돼요. 이렇게. 온도가 더 높죠? 해령 하부의 마그마는 PA가 아니라 PB다. 답은 2번이다. 거의 다 했어. 그림 가는 마그마의 생성 조건을 나는 생성 장소가 다른 새 마그마다. 이거 계속 나오죠. 기억은 뭐야? 해령, 발산형 경계. 니은은 열점, 현무암질 마그마. 디귿은 자, 서비평 경계에서 먼저 만들어지는 현무암질 마그마일 거예요. 이렇게 하고 기억은 AC 과정으로 생성되는 마그마다. 해령에서 올라오는 것은 이렇게 올라오는 거 맞고요. 1번 열도는 니은에 의해가 아니고요. 뭐야? 디귿에 의해. 서비평 경계입니다. 서비평 경계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물에 의한 용융점 하강으로 생성되는 마그마는 디귿이다. 맞죠? 어떻게 돼요? 여기 이 그래프에 나타내면은 원래는 물이 포함되지 않은 현무암의 용융 곡선이 있었는데 요게 요런 식으로 바뀌었죠. 요런 식으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용융선이 변하는 거예요. 물이 포함돼서. 됐고요. 답은 3번. 자, 그림은 지하의 온도 곡선과 두 암석의 용융 곡선이다. 용융 곡선 기역과 니은 중 하나는 현무암, 다른 하나는 물을 포함하는 화강암이다. 얘가 물을 포함하는 화강암이지. 외웠잖아. 화강암의 용융 곡선. 니은이 뭐다? 뭐? 현무암. 물을 포함하지 않은 현무암. 용융 곡선. 물을 포함하는 화강암의 용융 곡선은 기역에 해당한다. 맞죠? 마그마는 지하 100km보다 깊은 곳에서만 생성된다.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여기에서만 생성되는 거 아니죠. 이 위에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해령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마그마는 B와 같은 과정이 아니라요. 계속 나오지. 어떻게? A. 지금 여기에서는 A와 같은 과정으로 만들어진다. 답은 1번. 판의 경계와 대륙분포다. A 하부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 지금 A 뭐예요? 열점이지. 열점 현무암질 마그마. 맞습니다. B 하부에서 마그마가 생성될 때 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서비평 경계에서 물이 빠져나오면서 그 물을 포함하지 않은 그 현무암의 용융 곡선을 쭉 떨어뜨리죠. 그래서 멘틀 물질이 녹은 다음에 지각 하부에 붙어서 대륙 지각을 녹여서 대륙 지각을 녹인 그 안산암질 유문암질 마그마 섞여가지고 안산암질 마그마가 위로 분출하고 이런 거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 힘들어. C 하부에서는 C는 지금 발산형 경계네요. 발산형 경계 무슨 암질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 이 마그마는 압력 감소 맞죠? 압력 감소로 인해 생성. 답 5번. 아이슬란드의 아이슬란드는 그 대서양 중앙해령이 딱 지나가는 곳에 위치한 화산섬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요런 식으로 아마 해령이 있을 거야. A와 B 지역은 서로 멀어지고 있죠. 가장 오래된 암석은 중생대에 생성됐다. 가장 오래된 암석이 지금 뭐야? 1호 100만 년이니까.
1500만 년이네. 가장 오래된 암석이 1500만 년이면은 언제야? 신생대네. 신생대. 신생대가 언제부터예요? 6600만 년 전부터 계속 신생대잖아. 그래서 틀린 거. 그 다음에 활화산에서는 주로 현무암질 마그마 분출 맞죠? 발산형 연계니까 현무암질 마그마. 답은 3번. 26번까지 할게요. 26번까지. 자, 판의 운동에 따른 화성 활동을 나타내는 모식도다. A 지역은 발산형 연계. A 지역에서는 압력 증가가 아니라 압력 감소. B 지역에서는 화강암질 마그마가 아니라 현무암질 마그마입니다. 답은 2번이겠네. C에서는 주로 안산암질 마그마 맞죠? 26번. A에서는 멘틀 물질 상승으로 인해 압력 감소 맞죠? 압력 감소로 인해 현무암질 마그마 생성. 마그마는 B는 주로 안산암질 마그마다. 아니죠. 현무암질 마그마입니다. A를 구성하는 물질의 성분비는 C와 같다. 아니죠. A는 멘틀 물질이 녹은 현무암질이겠고요. 지금 C는 대륙 지각이 녹아서 유문암질일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 여기까지 오늘 할게요. 다음 시간에 27번부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